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전편에 이어 노지심과 구문영 사진이 오랜만에 극적으로 만나 사나이들의 우정을 나누고 역시 대장부들답게 헤어져 각자 자신들의 길을 찾아 떠나는 내용을 테마로 시작합니다. 이미 숨통이 끊어진 두 놈의 시체를 끌어다 개울 구덩이에 처박아버린 노지심과 구문영 사진은 기세 좋고 당당하게 절간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노지심과 사진은 두고 온 지심의 보따리를 찾으러 늙은 스님들이 있던 곳으로 가니 그곳에 있던 늙은 스님들이 모두 목을 메고 죽어있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노지심과 사진은 다시 방장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두 놈과 같이 있던 여자를 찾았으나 여자 역시 우물에 몸을 던져 죽어 있었는데 아마도 노지심이 쫓겨가는 것을 보고 도움받을 길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여 모두 자결을 한 것 같았습니다. 노지심과 구문영 사진은 혀를 차면서 최가와 구씨 두 놈이 쓰던 몇 개의 방을 일일이 뒤져보았지만 사람들은 없고 다만 어느 방 한켠에 있는 침상 위에 옷보따리 3개가 있었는데 풀어보니 속에 금과 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진은 그 보따리들을 하나로 뭉쳐 등에 메고 부엌 쪽으로 가보니 부뚜막 위에는 짐승고기와 생선 그리고 좋은 술이 골고루 갖춰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심과 사진 두 사람은 아궁에 불을 지펴 고기를 삶고 생선은 구워 옆에 놓여있던 술 항아리의 술로 배가 터질 정도로 충분히 먹은 뒤 가져온 보따리를 둘로 나누어 하나씩 쥐고 아궁에 남아있던 불씨로 부엌에 불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부엌에 불이 붙자 안채부터 시작하여 절간 본체는 물론 곧 대웅전 등 절간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백 년의 기간을 거기에 있었던 거대한 절간 와간사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져버렸습니다. 양원이 아무리 좋다 한들 그곳에 너무 오랫동안 정을 두면 안 된다는 옛말이 있듯이 노지심과 구문영 사진은 한시바삐 그곳에서 사라지는 게 좋겠다고 서로 의기투합하여 미련 없이 와간사를 떠납니다. 여기서 양원은 한나라 때 양효왕이 만들었다는 매우 화려하고 우아한 궁궐을 말합니다. 두 사람은 횃불을 만들어 미처 다 타버리지 않은 지체 등을 깨끗이 태워버린 다음 와간사를 나와 공연히 마음이 다급해지는 것을 느끼자 누구도 시키지 않고 누구도 쫓아오는 이 없었지만 하룻밤을 뛰듯이 걸어 날이 밝아와서야 잠시 멈춰섰습니다. 하룻밤을 정신없이 걷다 보니 막 동이 트기 시작했고 저만치의 사람 사는 집들이 올망졸망 모여있는 마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을 앞에는 제법 커 보이는 시골 장터같이 보이는 것이 보였고 노지심과 구문영 사진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한층 걸음을 재촉하여 장터 쪽으로 가보자 외나무 다리가 보였으며 다리 건너 맞은편에 마침 그들이 찾던 주막이 하나 보였습니다. 밤새 정신없이 걸어오느라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팠던 노지심과 구문영 사진은 무작정 주막 안으로 들어가 우선 술부터 청하자 주막 주인장은 새벽부터 찾아와 술을 청하는 두 사람이 이상하고 기이해 보였지만 말없이 술과 잔을 내놓습니다. 두 사람은 그런 주막 주인장에게 돈은 넉넉히 낼 테니 먹을 만한 고기를 좀 삶아주고 음식도 준비하여 쌀도 씻어 밥도 지어 오라며 청한 뒤에 술꾼들답게 아직 안주도 나오지 않은 깡수를 들이키면서 지난 일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잔뜩 호기를 부리는 것을 보니 술안주와 밥값 뗄 것 같지는 않게 보였던지 주인장은 오래지 않아 삶은 고기와 밥 그리고 잡다한 음식들을 들고 나와 술판이 벌어진 상 위에 차려놓고 갔습니다. 좋은 안주에 충분한 술이 놓이자 두 남자는 쉬지 않고 술통을 비워가면서 밥 먹는 것도 잊지 않으며 배를 채워나갔고 술과 밥이 어지간히 양이 차자 노지심이 구문영 사진에게 묻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자네는 어디로 갈 생각인가? 스승을 만나려 했지만 찾지 못했고 그렇다고 대대로 살던 집도 다 불살라버리면서 관원들까지 죽였으니 고향집으로는 가지 못할 것인데 딱히 갈 곳은 있는가? 노지심이 묻자 뭔가 막막한지 사진이 머리를 극적이며 우물거리면서 말합니다. 지금 당장 갈 곳도 없고 하니 할 수 없이 도화산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거기에 가 있으면 주무와 다른 누령 등 3사람이 권하는 대로 때를 기다리다가 어찌 해보는 수밖에 달리 방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큰 장원의 귀공자로 지냈던 사진으로서는 참담하고 기가 막힌 인생 현실이 아닌가. 하지만 노지심 역시 쫓기고 있는 몸이었고 어디 편히 몸 의지할 곳이 없어 오대산에서 사고친 후 쫓겨나던 나와 주지스님이 소개해준 절간을 찾아 나선 입장이니 막막하기는 사진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심이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자네가 어디 편히 지낼 마땅한 것도 없고 자유롭지도 못한 입장인 것 같으니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네.
노지심은 자기는 그래도 오대산 지진 장로 스님이 써준 소개장을 들고 갈 곳이 있으니 사진보다는 그래도 덜 막막하다고 생각되었고, 또 사나이다운 그의 품성은 어떻게든 같이 앉아 술을 마시며 앞날을 상의하는 사진에게 뭔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노지심은 보따리를 풀어 이충과 주통의 산채에서 훔쳐나오다시피 한 금, 은 그릇들을 꺼내어 구문영 사진에게 몽땅 주어버립니다. 그러자 구문영 사진은 몇 번 사양을 했지만 그것들을 받아 보찜에 꾸려 넣었고, 지금부터는 남의 신세를 지러 가야 할 판이라 어찌되었던 노지심보다는 마음이 더 궁한 모양이 확실했습니다. 다시 보찜을 둘러맨 두 사람은 술과 밥값을 치른 다음 그 주막을 나와 얼마 걷지 않아 시골 장터는 끝나서 다시 들길이 시작되었고, 거기서 다시 한 오리 정도쯤 가니 문득 길이 세 갈래로 나뉘어진 것이 보입니다. 길이 나뉘어지는 것이 보이자 노지심은 구문영 사진을 보고 말합니다. 이복의 사진아우, 우리 이만 여기서 헤어지세. 나는 지금 동경까지 가야 하는데 자네가 거기까지 바래다 줄 수 없지 않은가? 자네는 도화산으로 갈 생각이니 화주로 가야 하니까 아마도 저쪽으로 난 길을 따라가야 될 것 같네. 우리 뒷날 다시 만나기로 하고 이만 헤어지기로 하세. 그리고 인편이 있으면 서로 소식을 전할 수도 있는 것이니 우리 뒷날 다시 만나기로 하고 이만 헤어지기로 하세. 노지심이 먼저 어려운 입을 열자 구문영 사진도 그가 하는 말이 옳은 것 같았고, 더 이상 좋은 방도도 없을 상황이니까 지금은 그의 말을 따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그의 생각을 따르기로 합니다. 노지심과 구문영 사진 두 남자 모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내 대장부이자 어디에 내놓아도 구차함 없이 남자의 멋이 넘쳐흐르는 사람들 아닌가. 두 사람은 쿨하게 각자 가야 할 길로 미련 없이 방향을 잡아 흔들림 없이 제 갈 길을 가며 후일을 도모하기로 합니다. 남자다운 판단이 선 구문영 사진은 노지심에게 머리 숙여 예를 표한 후 곧바로 머뭇거리거나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은 모습 없이 화주로 향하는 길을 따라 발길을 내딛습니다. 구문영 사진과 헤어진 노지심 역시 조금의 미련도 없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인 동경을 향해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부지런히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노지심은 구문영 사진과 헤어진 후 열흘도 지나지 않아 목적지인 동경성이 아득하기는 하지만 저 멀리 보이기 시작하는 곳까지 걸어왔습니다. 노지심은 살아오면서 많은 사고를 냈고 제얼로 있던 위지에서 정도를 때려 죽인 일과 얼마 전 와간사란 절간에서 사람들을 때려 죽인 다음 그곳에 불을 놓아 몽땅 태워버린 일들을 생각하니 성 안으로 들어가기가 꺼림직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열흘 걸어온 마당에 온몸은 고단하고 오대산 지진장로가 소개장을 써준 대산국사도 찾아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 안으로 들어가 고단한 몸도 의탁할 곳을 찾고 대산국사도 차리려면 성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지심은 마음을 다잡고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저자거리는 예나 다름없이 시끌벅적거리고 길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다들 바삐 움직이는 모습으로 모든 것이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대성의 도읍지인 만큼 번화하고 분주히 돌아가는 모습은 당연한 것이었으며 자신이 아무리 겁없이 굴러먹던 화상이라 해도 촌티가 나고 어리버리해 보이는 촌놈 같아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노지심은 까닭없이 움츠러드는 마음을 억지로 누르고 짐짓 느긋한 자세를 취하며 지나가는 객을 불러 세워놓고 평소의 그답지 않게 공손한 태도로 갈 것을 묻습니다. 혹시 대산국사가 어디쯤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알고 계시면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듣기에는 상당히 많은 책을 읽은 사람처럼 제법 그럴듯한 자세로 대답을 기다립니다. 노지심이 공손하게 대산국사의 위치를 묻자 그 객은 손가락으로 앞에 있는 다리를 가리키며 저 다리만 건너면 바로 거기가 대산국사라고 알려줍니다. 노지심에게 대산국사의 위치를 알려준 사람은 도시 사람답게 바쁜 모습을 보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횡하니 가던 길을 재촉하여 걸어가 버렸고, 가는 길을 얻어들은 노지심도 마음이 갑자기 다급해지는 것을 느끼며 알려준 곳으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은 노지심이 오대산 주지스님의 소개로 들어간 대산국사에서 시작부터 팽당하듯 채소밭치기로 내쫓기며 일어나는 스토리를 프레임으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또한 다음 방송인 12편부터는 예고한 바와 같이 격주로 삼국지도 함께 연재를 시작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속적인 시청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